그 방황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한다고 막 내가 패닉이 걸려가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조차도 오히려 나를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지금 오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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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 부스가 있는데 스티커 사진처럼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좋죠. 아마 너무 좋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찍을 수 있는 거? 오, 좋다. 인생 네컷.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네네. 이거 그냥 저도 안 해봤는데 혼자서 한번 찍으세요. 뭐야? 이거 숨겼다. 이렇게 다 같이 안 되겠다. 들어가 볼까? 한 명씩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이머 한 분씩 이메일 하시고 보시면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2, 3학번 20살 이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동대학교 2, 3학번 20살 정예건입니다. 네, 저도 한동대학교 2학번 21살 김민입니다. 저는 이제 정주영이라고 하고요. 아싸나 프로덕트 디자인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고민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혹시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잘난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뭐 몇 년 동안 계시고 저희도 이모가 막 저랑 제 남동생이 있는데 이모가 돌봐주시고 해서 조금 이렇게 풍족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데 또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도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있었어요. 이제 미술, 그런 미디어나 예술 쪽 분야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좀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대를 갈 형편은 안 됐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 이제 대학을 갈 때쯤에 저는 전문대학을 갔어요. 취업을 위해서 그냥 빨리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갔는데 원래 안전공학이라는 전공으로 이제 전문대학을 갔는데 그 2년을 졸업하고서 군대를 갔다 오고서 사실 실습을 나가봤어요. 이런 빌딩들 있잖아요. 안전관리 일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고 그리고 이 안전법 안에서 이게 잘 빌딩 되어지는지 그런 걸 감수하는 일이거든요. 치고 이제 나가봤는데 너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걸 내가 평생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군대를 2년을 갔다 오고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죠.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도 일해봤고 레스토랑에서도 서버로 일해봤고 병원에서도 일해봤고 그 운전기사 법인 회사들로 이제 사무용품 배송 그 하는 일도 해봤고 책방에서도 일해보고 노가다 같은 것도 해보고 진짜 저는 좀 다 해봤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을 허비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가는 걸 느껴지니까 20대 중반쯤에 그래서 그때 좀 절실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더 이상은. 내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우연히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어떤 멘토분이 문제가 있는 그 아이들을 상담하시고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보내서 성공한 그 방송을 들으시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너도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너도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 진짜 상담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분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이제 직업적인 부분, 저의 가족적인 그런 내력, 백그라운드 이걸 다 보시고 저에게 너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런 게 맞을 거고 직업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간추려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거죠. 좁혀 나가서 결국엔 그래픽 디자인인 너한테 맞을 거라고 하고 저도 확신이 있었어요. 이쪽이 앞으로도 이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호주로 워홀을 갈까 했는데 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유학? 근데 사실 미국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한번 준비는 해봤어요. 준비해보고서 이제 미국에 뭐 샌프란시스코 AAU라는 학교, 뉴욕 애틀랜타에 있어요. 조지아 애틀랜타 뭐 여러 가지 학교 5군데를 넣었는데 그 합격은 받았는데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오하이오에서 다행히도 장학금을 제가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오하이오에 있는 이제 CCAD라는 컬럼버스 디자인 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첫 유학 생활을 27살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미국에 오게 됐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27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에 오고 그렇게 새롭게 학부부터 시작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늦은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다는 게 그런 것도 좀 무서울 것 네.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학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 도전할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때가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때가 있고, 연애를 해보는 것도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때를 놓치면 좀 힘들다. 왜냐면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27에 학부를 다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아예 영어도 전혀 모르고 가족도 없이. 그래서 내가 좀 어렸을 때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나이에 민감해서 나이가 몇 살 때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맞아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생이 기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오히려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힘들긴 하겠죠. 좀 늦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좀 늦게 시작하고 그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도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당시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줬던 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격려해주는 사람들.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멘토분. 그분들이 나한테 그래,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다 너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 힘들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느냐. 도 중요하고 늦게 시작했더라도 방향만 올바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인생의 결정이 놓인다면은 당신이 죽을 때쯤에 한번 이게 과연 후회가 없을지 지금 도전을 안 해본 게 시작을 안 해본 게 후회가 없을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극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좀 더 결정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살면은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건 질문보다는 조언에 가깝거든요. 저희가 결국에 이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정말로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싶지만 약간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20살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성인이 됐지만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황하고 있는 10대나 20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방황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한다고 막 내가 패닉이 걸려가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조차도 오히려 나를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없이는 길을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과 고통 내가 방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감사하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남들 너무 시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고 정말 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삶 옆에는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이 정말 도전하시고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목적으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목적이 생기게 되면 일단 내 인생에 있어서 뭐를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보여요. 우선순위를 새기게 되고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확실하고 우선순위가 아까 인텐션이랑도 똑같아요. 의도가 확실하고 우선순위가 생겨버리는데 그러면 너무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러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목적이 없고 우선순위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인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네. 네.